연등회에 대해서. 임금이 간등을 했다. 볼간자를 써서 간등을 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기자님 연등회 취재 다녀오셨나요? 예. 우리 오늘은 연등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연등회가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네. 불교계 경사고 네. 전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했는데 네. 제가 그때 현장에 갔다 왔죠.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생중계를 봤거든요. 그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근스님하고 이제 정재숙 문화재청장 정장 같이 이제 그거 보고 계시고 네. 이제 기자들 있었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걸 봤죠. 근데 네. 뭐 이제 처음 그러니까 다들 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한 건은 다른 거였대요. 두 번째 한 건이 연등이었는데 네. 첫 번째 한 건 하는데 그분 일단 영어로 뭐 썰라썰라하니까 뭔지 저도 모르겠고 살짝 구경을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그런 현장을 봤지 아니었으면은 못 보고 결과만 들었을 텐데. 전 세계 하여튼 각국의 뭐 하여튼 외교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뭐 하시다가 시간이 좀 그게 9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네. 한국 시간. 네. 한국 시간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좀 지나고 거의 1시간 다 됐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간지도 난 잘 모르겠고 계속 영어는 이 사람 얘기하고 의장이 또 이 나라 누구 시키고 저 나라 누구 시키고 막 그러다가 똑같아요. 계속 영어 하니까 난 모르겠고. 근데 역사적인 순간. 시간이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던 약간 뭐 지루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이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싶으니까 갑자기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치까지 됐구나. 됐다. 뭐 또 확 또 퍼뜩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계를 딱 핸드폰을 딱 시계를 봤어요. 이렇게 10시 27분. 역사적인 중요한 시간. 정보입니다. 아무 언론에서 시간 나온 데는 없어요. 불교신문만 16일 밤 10시 20분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면 드디어 됐다 등재됐다. 네, 27분. 네, 10시 27분입니다. 역사적이네요. 네. 뭐 하여튼 국내에서 21번째 무형 인류 문화유산이고. 네. 하여튼 불교계로는 참 그러니까 원래 연등회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상징이 연등회고 불교계에서 최대 큰 행사니까 불교계에서는 불교를 몰라도 연등회는 아실 테니까 불자들한테는 아주 불자들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건 뭐 국민 축제로 정착된 지는 한참 됐고요. 네. 이건 국제적인 축제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내국인 반 외국인 반입니다. 이게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못 열렸는데 내년은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고 꼭 열려야 되는데 이건 뭐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연등축제를 딱 봐도 이건 단순히 불교 이런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흥겹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온 세상에 이제 펼친다 큰 뜻을 갖고 있죠. 내년은 꼭 열려야 될 텐데. 그러게요. 우리 지금 연등회 준비하시는 우리 연등회라고 부르나요? 연등회라고 옛날 연등축제라고 하다가 연등회라고 다시 했죠. 2012년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 배체 122호로 2012년 말에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그 전엔 연등축제라고 이름을 하다가 이제 아예 연등회라고. 그 원래 이제 고려시대부터 연등회. 연등회였지. 연등회와 이게 올 연초에는 연등회, 연말에는 팔관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 전체가 어떤 하나의 큰 그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거의 예전에 그러니까 연등회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 고구려 시대에는 불교가 이제 국교였고 뭐 정확하게 연등회가 언제 시작한 예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라 경문왕 6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통일 신라 시대고 신라 경문왕 6년이 서기로 따지면 86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물론 그때 처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임금이 현재 경주 황룡사 그러니까 그때 아시죠? 그 구충 목탑으로 유명한 황룡사가 지금은 이제 고려 시대 때 몽골 침입으로 초임입 때 이제 소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경주 황룡 그때 이제 아마 삼국 시대
최대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그 황룡사가. 그래서 거기서 임금이 간등을 했다. 볼간자를 써서 간등을 했다. 등에 불을 켜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임금이 혼자 켰겠습니까? 신하들도 켰을 거고 많이들 모여서 한테 큰 대규모 행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866년.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연등회가 있었고 고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시대는 불교 국교였고 아예 연등을 만드는 국가 개념이 따로 있었을 정도입니다. 연등도감이라고. 네. 그 유명한 고려 왕건 태조 왕건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던 훈요십조 있죠. 훈요십조에도 한 개 조모가 아예 나와 있어요. 연등회 임금 이제 계속 대대로 임금들한테 전하는 지시사항 네. 있잖아요.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예 태조가 네. 나라 건국자가 이렇게 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아예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연등도감도 연등도감도 설치하고 이제 국가적인 대형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고 아까 왜 또 팔관을 이게 연등회랑 팔관회가 연동이 되는 게 연등회는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 이때 열렸었거든요. 팔관회는 추석 때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연등회는 한 해의 시작 결국 이게 아시다시피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네. 연등회는 한 해의 농사 이제 정월 대보름에 항상 뭐 우리가 뭐 쥐불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항상 이제 네. 밭을 그러니까 겨우내 이제 얼어있던 밭을 정리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때 연등회를 한다는 거 이제 다 이게 국민들 모아서 야 농사 잘 짓자 우리. 뭐 이제 뭐 서로 화합도 하고 이제 앞으로 뭐 농사도 잘 져서 먹을 거 풍족하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이제 임금 이제 밑에 층층시하로 그렇게 이제 전 국민이 대중 단결을 하는 행사였고 팔관에는 이제 추석. 그러니까 팔관은 일종의 추수감사절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였어요. 추수가 끝나고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부처님 앞에 뭐 예경한다, 뭐 이렇게 뭐 보시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여튼 우리 수확물을 가지고 잘 좀 놀아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또 그걸 이제 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1년이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연등회부터 팔관회까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전에 불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국가 행사였지. 네. 얼마나 큰 행사였겠어요. 예. 요즘 우리 연등 도감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종단에도 연등회가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연등 보존위원회가 있죠. 예. 이 연등 보존위원회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라져 버렸을 수 있는 제작 예, 방법,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체계를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 예. 우리 학생들이나 불자들도 참가를 하는데 이게 그 무형문화재로 되고 나니 참가하는 학생들도 마치 무형문화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네, 거기에 참가하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연등회가 이제 길을 열었으니까 네. 연등회도 그렇지만 연등도 이렇게 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많은 기술이 요구되고 네. 창의성이 요구되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네. 연등도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등 그 강사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등 그 보존위원회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한지로 이렇게 만드는 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절에서 그 왜 주름지 나오기 전에 그거 스토리 들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사이다 병에 한지를 감아서 말아서 담가서 말려서 만들었었어 라떼는 이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그 저것도 기록이 없을까? 저 만드는 과정? 막 이제 그런 그렇죠. 것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뻐요. 네. 이게 또 문제가 아는 사람만 알 테니까 여기 예, 좀 예. 연등 만드는 방법도 그러니까 법사님은 네, 너무 많이 생활이죠. 만들어보셨죠? 예, 네. 예. 법사님도 기술자네요. 네,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뾰족하게. 네. 그런 거 좀 많이 좀 매뉴얼들이 네. 잘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예. 이걸 기회로 연등 그 각각 집에 밝힐 수 있는 연등 키트도 예. 대중화되고 그리고 한지로 만드는 다양한 우리 저번에도 우리 있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연등. 예. 연꽃 연자가 아니라 태울 연자. 예. 연소할 때 연자고요. 네. 한자가 아니고요. 한지로 만든 등을 우리가 집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라도 그렇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문화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연등이 좀뭐 지금도 훌륭한데 이번 기회로 해서 연등도 네. 좀 더 디자인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화됐으면 좋겠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에도 좀 걸어놓고 네. 뭐 백미러에 뒤에 거는 거, 백미러에 거는 거 있죠. 네. 차에 뭐 그런 것도 했으면 좋고 많이 좀 예. 많은 사람들도 좀 유용하게 좀 많이 활발하게 이게 쓰였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모르면 그게 죄라고요. 제가 이제 모르던 시절에 한지로 만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이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준비해서 연등회에 참석하실 거예요. 연등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근데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 번에 플라스틱으로 탁 찍어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의미를 알려주셨거든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된 만큼 연등회에 담긴 의미도 다시 알아보고 예. 연등 한지로 만든 연등의 소중함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예. 좋겠고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꼭 이렇게 다시 연등회가 됐을 때 장엄등이 앞에 쭉 그렇죠. 먼저 나가잖아요. 멋진 등이. 네, 예, 예. 그 장엄등 나갈 때 취타대도 같이 나가요. 예, 예. 얼마나 멋있나 모릅니다. 네, 예, 그 예전에 그게 국가 행사였다는 걸 보여준 쥐타대가 이렇게 예. 왕의 악대기 때문에 네. 쥐타대가 나가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이게 불교 행사가 아니라 네. 국가적인 행사였다. 국민 행사였다 이런 걸 보여주죠. 이렇게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취타대가 그냥 초대된 걸로 알지 그 취타대가 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타대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타대가 댕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삑삑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예. 엄청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쭉 나가는 장엄등도 순서를 잘 보시면 그 앞에 아기 부처님 연 먼저 나가요. 가마가 이렇게 나가고 가마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건 정명 스님께서 또 이 지화 연꽃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으신 거. 그 뒤로 이 그냥 장엄등이 아니고 부처님이 탄신하셨을 때 외호했던 천신들 그리고 그때 예. 산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토리에 맞게 쭉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계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일렬로 쫙 되어 있는데 그때 등을 하나하나씩 잘 보시면서 예, 그 거기에 연등 담긴 말씀드린 의미. 연등만으로도 예술적 가치가 아주 충분합니다. 뛰어나고요. 그 안에 예. 있는 스토리를 매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도록 해요. 네. 누군가는 계속 얘기하고 퍼뜨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말씀드린 아주 취타대 얘기하시니까 이게 불교 행사가 아니라 원래는 국가 행사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 생각나는 건데 이게 뭐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인류 이제 보편적인 인류 무형무산이 됐으니까 뭐 물론 대통령이 예전에 뭐 왕조 시대 왕은 아니지만 네.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연등회 때 그것도 한번 점점 우리가 가치를 뭐, 높여가면 예, 고민해보고 네. 충분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 어떻게 네. 단순히 이건 뭐 이게 종교 행사 아니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또 제가 그 설명 왜 이거를 네. 인류 했느냐. 무형무산으로 지정했느냐 종교 인종 뭐 이념 이런 거 다 넘어서 보편적 다양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게 되게 컸어요. 네. 이게 평가가 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각국들의 그 네. 위원국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제일 큰 게 그거죠. 이게 어떤 불교라는 특정 종교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봐왔을 테니까 연등에 하면 뭐 거의 반은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이 진짜 이거 보러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도 정말 있어요. 연등에도 네, 뭐 맞아요. 5월에 맞죠. 네. 물론 그때 축제도 많이 열리고 따뜻한 봄이니까 네. 그렇기도 하지만 연등에 보러 오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적인 이러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네. 뭐 대통령이나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참석해서 연등 들고 같이 걷는 것도 큰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봄을 대표하는 우리 파티 피플 아니겠습니까? 흥인민족. 네. 봄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도로를 막아놓고 도심을 활보할 수 있는 예, 예. 정말 좋은 축제 아니겠습니까? 대자유를 느낄 수가 있죠. 네. 여기 이제 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계사 앞에 우정공로를 하루 종일 막아놓죠. 네. 그게 일단 그 차가 안 다니니까 그 넓은 도로를
걷는 기쁨도 예, 쏠쏠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려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예, 예. 느꼈던 그 파티에서 오는 자유로움과 그리고 또 이 지금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것, 또 더불어서 저는 이 연등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시고 예, 그분들, 연구하셨던 예, 예. 많은 분들 이름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예, 예. 그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여기 의미를 더 잘 알고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계속 보존해 나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이 연동회라는 게 좀 아예 검색어 일을 찍은 적이 있긴 있었겠죠. 연동회하고 있었겠죠. 있었겠죠. 예. 그거 연동회 하는 날이 있었을 텐데 그게 네. 또 자주 네. 연동회 관련된 검색어들이 더 많이 뜨는 날들이 말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연동회는 그리고 그냥 축제가 아니고요. 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기린다. 그리고 왜 불빛이냐? 지혜는 그러니까 등은 밝죠. 네. 밝은 지혜. 등은 또 따뜻하죠. 따스한 자비. 요거를 상징하니까 그것도 그냥 네. 그 의미를 이제 숙지를 하고 네. 이제 등을 들고 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도 저도 계속해서 연등회의 의미를 예, 예. 온 세상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정말 네. 꼭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네. 내년 연등회를 맞이해서 또 방송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